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양극재, 음극재 쪽의 생산 캐파를 기존보다 훨씬 키워가지고 2030년까지는 뭐 양극재 기준으로 100만 톤까지 키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리사이클링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실리콘 음극재 이런 신소재 쪽까지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산업을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기업의 어떤 전체 포지션이 그 철강 쪽에서 신소재 쪽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 모시고 투자에 관한 또 아이디어를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그룹주 얘기를 오늘도 심도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 포스코그룹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뭐 트레이딩 성격으로 치고 빠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죠, 성장성을 가지고 또 포스코그룹주 내에서 분야가 몇 개 있잖아요, 다양하게. 네네. 포스코그룹주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그 가운데 어떤 게 성장성이 있고 어디를 집중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네,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일단 제가 포스코그룹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그 포스코그룹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철강으로 그렇죠, 예.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 글로벌 철강 회사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고 그다음에 제품의 질도 괜찮은 회사, 이렇게 해서 알려져 있는 회사고, 지금은 글로벌로 봤을 때 생산 기준으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위권 정도 하는데, 7위권 정도 하는데 중국 기업들 제외하면 한 3, 4위권 정도 하고 있거든요. 예. 여전히 뭐 글로벌 탑티어급에 들어가는 철강 회사다라고만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워렌 버핏이 뭐 주식 샀다가 뭐 팔았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회사의 네. 가장 큰 맹점은 네. 이제 대주주가 아무래도 이렇게 그 개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 지배구조 리스크가 이제 중간중간 좀 부각되는 네, 경우들이 네. 있죠. 그래서 한때 뭐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됐나요? 10년까지는 안 됐나? 저기 그 포스코의 그 우량 자산들을 갖다가 많이 이제 M&A 하는데 쓰면서 기업 가치가 엄청 떨어진 적도 있었고, 중간에 뭐 그렇죠. 뭐 실제로 그게 제대로 된 판단인가 싶은 의구심이 가는 M&A를 좀 하고, 그게 뭐 네네. 정치권 연루도 뭐 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노이즈라는 거죠, 그죠?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회사의 가치에 대비해 가지고 사실 주목을 전혀 받지 못했던 네. 회사였는데, 이제 2018년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소재 산업으로 변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회사의 변신을 좀 시도했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 주목받은 건 사실 작년부터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조금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요. 2018년 11월 달에 그 포스코 그룹이 IR을 통해 가지고 신성장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18년에 네. 꽤 된 얘기네. 네네. 그 11월 달에 이제 비전을 선포하면서 그룹의 매출을 철강 40%, 글로벌 인프라, 이거는 뭐 건설도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 개발도 될 수 있겠고, 네. 이런 쪽 40%, 그 다음에 신성장 부문, 이게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네. 이게 20%,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2030년까지 시장 점유율 20%, 그 다음에 매출 17조 원으로 키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리튬 원료 확보와 생산 쪽에 잡고 퓨처엠은 양극재, 음극재 생산을 목표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양극재 생산 목표가 9,000톤이었습니다. 9,000톤. 이거를 일단 먼저 보시고 말씀을 네. 드리는 게, 금년에 이제 CEO가 나와가지고 직접 IR을 하면서 예. 이제 밝힌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면요. 지금 그 기존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18년 뭐 해가지고 그 각각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이제 언급을 해놨었는데, 23년에서 25년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2차 전지 소재 부분이 46.2%. 예. 투자비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이 14.9%, 그 다음에 철강이 38.9%. 다시 말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집중 투자로 방향을 살짝 전환을 한 거죠. 네, 매출이 아니라 투자비 비중이네요. 네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매출을 17조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밝힌 걸로 보면은 2030년 기준으로 2차 전지 쪽에서 매출이 62조. 5배, 몇 배, 17조, 3배, 4배. 네. 4배는 안 되나? 3배 반 정도.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비전을 다시 이제 선포를 했고요. 이런 선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에
어떤 성장을 위한 그 베이스가 좀 깔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IRA법 통과가 되면서 소위 말해서 중국이 가져갈 수 있는 많은 부분의 파일을 갖다 견제해버리면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중국을 좀 배제할 수 있는 시장을 열었다라는 측면, 이런 측면이 좀 반영이 된 것도 있고, 포스코에서 이제 그 염호 리튬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갖다가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 가면서 이게 리튬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과, 그러니까 매출과 수익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좀 가졌던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광산 리튬 쪽, 그 다음에 뭐 지난주에 나왔었죠. 그 점토 리튬 관련해 가지고 미국 쪽에서도 이제 그거 사업성 이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진행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되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양극재, 음극재 쪽에 생산 캐파를 기존보다 훨씬 키워 가지고 2030년까지는 뭐 양극재 기준으로 100만 톤까지 키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리사이클링,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실리콘 음극재, 이런 신소재 쪽까지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산업을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기업의 어떤 전체 포지션이 그 철강 쪽에서 신소재 쪽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도표상으로 나와 있는 건 포스코 홀딩스 그 산하에 있는 네. 주요 기업들에 대한 부분인데, 철강 회사인 포스코는 이제 지분 100%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원개발 관련되어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71%. 그다음에 포스코 ENC는 이게 저기 건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지니어링 앤뭐 네. 컨스트럭션 이런 거 과거 말고요. 예. 그 포스코 건설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소재와 수소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가 이제 비전 제시한 게 이제 2030년, 40년 정도 가면은 30년, 35년 가면은 수소 쪽에서만 2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창출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고요. 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하는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를 예. 만드는 회사. CM은 알고 있고 그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 아르헨티나, 이거는 염호 쪽이고요. 뭐 리튬 관련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린 메탈 같은 경우는 이건 리사이클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재활용, 그쪽과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리튬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제 메인 회사들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인터내셔널이나 DX나 또 상장되어 있는 몇 개가 있지만, 지금 보여주신 표를 보면 뭐 앞으로 또 상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근데 한 가지 보셔야 네. 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이제 100%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예. 아르헨티나에 있는 염호와 관련돼 있는 생산 쪽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굳이 상장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또 포스코 필바라 같은 거나 이런 건 합작법인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합작법인을 만들게 되면은 목적 자체가 이 같이 합작한 회사들이 보통 이제 GS 칼텍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수익을 내면은 거기서 배당을 많이 챙기는 목적이기 때문에 상장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고요. 현재로 봤을 때는 포스코 ENC는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과거 포스코 건설이었었고 실제로 주식이 장외에서도 거래가 됐었고 네. 상장을 시도했다가 이제 가격이 맞질 않아서 그때 이제 철회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예. 근본적으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밸류체인 상에서 봤을 때 주식회사 포스코라고 하는 철강회사는 일단 뭐 말로는 비상장으로 가겠다고 비상장을 지금 이제 시장에다 약속을 한 부분이 있고, 또 뭐 세월이 지나고 바뀌면 또 상장 뭐 어느 시점에서는 할 수도 있는 있겠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기업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네. 좀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상장하면 또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떼야 되니까. 어차피 철강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게 포스코라고 하는 회사 자체는 이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회사로서 이 자산 가치를 갖다가 이제 부과시켜주고 그다음에 투자비를 갖다가 이쪽에서 창출해준다라는 개념으로 네. 이제 접근을 해야지, 이게 상장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거의 기업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예.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상장 얘기는 뭐 주요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네네. 상장보다는 성장. 네, 그렇습니다. 미래,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쭉 계열사들이 눈에 보이길래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없는데 그 포스코 DX라고 하는 회사 같은 네, 경우는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화 쪽이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포스코가 진출하고 있는 건설, 발전, 철강 또는 2차 전지 쪽에 모든 분야에 이 회사는 관여가 되면서 레퍼런스를 쌓아갈 거고 그 레퍼런스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키울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사실 그 이건 회사 IR 자료인데요, 사실은. 거기에는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지만 그 회사 역시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 거기는 이제 상장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밸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요. 그러면 이제 포스코 그룹주의 전반적인 성장의 그림들을 그렸는데 역시나 관심 있는 거는 뭐 철강이나 뭐 무역 이런 거보다는 소재 2차 전지 쪽이겠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 가지고 역시 네. IR 자료에 있는 로드맵을 가지고 왔는데요. 동사는 2010년에 포스코 퓨처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음극재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11년에 양극재 사업을 개시했었고 올해 이제 리튬 상업 생산의 원년이다 하는데 규모가 이제 의미 있게는 아니지만은 이제 리사이클링 쪽에서 이제 리튬이 일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달 말에 광양에 있는 공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시운전 들어가면서 이거 역시도 이제 매출이 조금씩은 나올 수 있는데 본격적인 매출은 근데 24년 후반이나 25년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2월 달에 아까 언급됐던 호주 포스코 아르헨티나 거기에 1공장 하나가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시운전이 되게 되고 그거 역시도 25년도 생산이니까 리튬의 이제 본격적인 매출과 수익은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매출이 좀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에서도 매출이 나옵니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건 24년도 한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만 에비타 기준으로 25년에 3조 원, 28년에 10조 원 달성을 일단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업별 이렇게 좀 분할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KB증권에서 잘 정리해 놓은 자료를 제가 이제 갖고 온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먼저 포스코 그룹주와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다? 다 포스코. 이거 맞네요. 네. 네, 2차 전지 쪽으로 네. 포스코는 진심이다라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리튬을 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포스코 아르헨티나 거기에 있는 리튬을 이제 그 1단계 수산화 리튬 공장에서 이게 24년 2월 달 완공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가공을 해서 포스코 케미칼로 이제 납품을 하는 구조.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필바라 광산 그쪽에서 이제 리튬을 갖다가 캐와서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이제 맡겨서 거기서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역시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케미칼이 아니죠.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죠. 그걸로 이제 물건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리튬은 이제 밸류 체인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스코 퓨처엠이 궁극적으로 생산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흑연 광산을 지금 그 포스코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탄자니아 쪽에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콜타르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 그 제철소 내에서 이제 발생하는 걸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 머티리얼스를 통해 가지고 케미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포스코 케미칼로 되어 있는 건 퓨처 M입니다. 지금. 네, 이게 이제 자료가 조금 최근 게 아니라서. 그리고 또 이제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 포스코 HY 클린 에너지라고 해서 합작사거든요. 중국과 합작사인데 이쪽을 통해 화유 코발트 쪽하고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이게 이제 23년 9월에 매출이 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ES 에코 머티리얼즈라고 해서 이건 폐배터리 수거하고 하는 회사는 이거는 이제 23년 10월에 법인이 일단 설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켈은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호주에서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뉴칼레도니아에서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홀딩스에서 재련을 해서 황산 니켈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포스코 케미칼로 이제 물건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양극재는 궁극적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이제 물건이 들어가는데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밸류 체인은 앞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전구체전 철광포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철광포화 쪽으로 넘겨서 이제 생산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있고요.
그 외에 이제 4세대 소재라고 해서 이제 전고체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부분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부분은 23년 공장 착공해서 24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고 궁극적으로 연 450만 톤 생산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 해서 이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포스코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상용화는 돼 있지만은 그게 확장이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사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생산 캐파도 캐파지만은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앞에 그 공급망들 이런 쪽에서도 다 이쪽에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동사는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실리콘 응급제 시장을 좀 확장을 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튬 제일 그 원재료 차지하는 그 가격 비중이 높은 게 리튬이라면서요, 그죠? 네. 리튬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리튬, 니켈 그걸 네. 통해서 음극재, 양극재, 리사이클, 차세대까지 그야말로 이것만 보면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체인들이 잘 갖춰져 있고 하나 이제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 쪽이 자체적인 생산보다는 아마 중국 업체하고 화유라고 되어 있는 이쪽이랑 아마 합작인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그 부분이 물론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요 표만 보기에는 거기가 조금 약간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구체를 다 이제 자체 생산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 전구체 쪽은 근데 또 한 가지 여기는 네. 언급이 안 돼 있는데 네. 포스코 퓨처엠이 산하에서 전구체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물건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것도 독자 회사가 아니라 합자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전구체 부분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걸 소화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